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상승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세태는 단기적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각국의 안보 및 에너지 자리 관련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오랫동안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실 거예요.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LNG 운반선,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 가스 사용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 45%가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공급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직접 천연가스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고도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변화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러시아 사태는 가히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동맹국 달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할 것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이 결코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잃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고요. 지난 3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올 한 해 동안 15BCT 빌리온 큐빅 톤즈를 추가로 더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2022년도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양의 30%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한 분기 수요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양이라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매년 수출량을 50BCT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올 한 해 수출량 중에 70% 이상이 유럽으로 유입됐습니다. 작년에는 수출량 중 34%가 유럽으로 갔으니 2배가 늘었다고 할 수 있죠. 유럽연합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탈탄소 정책 관련 원전과 천연가스를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면서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장 환경주의라는 비난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의 유럽발 수출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의 수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방법은 크게 PNG와 LNG 방식이 있습니다. PNG는 파이프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겠죠. 러시아가 현재 유럽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LNG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LNG 방식의 경우는 천연가스 시추 후에 먼저 가스를 액화시켜서 LNG선을 통해 수출을 합니다.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액화된 가스를 다시 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액화시키는 부분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우선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내 수출 터미널이 7개가 있고요. 유럽 내에는 28개의 대형 수입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원유, 천연가스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출 관련 기반 시설이 적고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를 PNG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LNG 수입 관련해서는 기반 시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사용 추이를 보면 대부분 미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표의 빨간 부분이 LNG 수출량인데 수출이 시작이 된 것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양이 상당히 적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추를 더해서 수출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원유 가격과 원유, 천연가스 시추기 대수를 비교한 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추기 대수는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동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비슷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2020년대 이후에는 시추기 대수의 움직임이
원유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원유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본 집약의 어떤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산업에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책상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기후위기 대응으로 탈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석에너지, 즉 화석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유지 내에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신규 임대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연방 정부 보조금을 없애는 방안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국유지에서 시추 산업을 하는 비중은 사실 전체 비중에서 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비중이기도 하고요. 해당 행정명령에 셰일 시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압 파쇄법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면적인 제재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유정 개발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나온 뉴스를 보면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관련 기업들이 ESG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2020년도 중반 이후에 갈색으로 표시된 DUC가 급감하는 반면에 밑에 남색과 노란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DUC라고 하는 것은 Drilled but Uncompleted Well이라고 해서 한글로는 미완결 유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눈치 보기가 시작되면서 신규 유정보다는 굴착은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않았던 기존의 유정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이고요. 한마디로 산업이 활기를 잃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전략 비축유만 방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 기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된 각국의 돈풀기가 진정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돈을 시중에 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사실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둘째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각국의 에너지 자립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너지 자립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미국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량 부족과 정책 변화라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연가스 산업에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셰일가스 관련 기업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